너무 많이 먹어서 갑자기 흡수가 되면 간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간에 무리가 하는 경우가 많죠. 간에 가장 치명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을 파괴하는 음식은 다양하게 많죠. 과식도 간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위장, 소장, 대장에서 분해돼 가지고 흡수되면은 전부 간으로 가거든요. 간에서 한번 이제 해독작용을 거친 다음에 온몸으로 이제 돌아다니죠. 그래서 과식을 피하셔야 되고, 음식으로는 저는 단백질 보충제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라는 음식 자체가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단백질 보충제는 너무 빨리 흡수가 돼요. 단백질 자체도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죠. 대개 우리가 식중독이 생겼다 하면 전부 단백질이 변성돼서 식중독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백질 파우더,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갑자기 흡수가 되면 간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간에 무리가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액상과당이죠. 너무 단 음식이죠. 탄산음료나 주스, 에너지 드링크 이런 데 들어있는 액상과당. 당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 그것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제일 먼저 거쳐서 가는 곳이 간이니까 간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해도 술을 빼놓고 간을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술은 어쨌든 간에 가장 치명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휴식이죠. 쉬어주면은 간은 이 세포 재생이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우리가 간 이식을 한다고 간을 70%를 떼줘도 몇 주만 있으면 다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괴롭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을 해독해 줄 수 있는 식초 같은 것들, 간을 해독하는 음식들 있죠. 식초도 좋고, 그 다음에 신 음식들이 되게 간 해독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레몬이나 매실차 같은 것들 드셔주시면 좋고, 또 영양제 중에서는 맥주 효모가 굉장히 좋습니다. 맥주 효모에 비타민 B군도 많이 들어있고 또 지방간 내리는 셀레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맥주 효모 많이 드셔도 숙취 후에 간 기능을 회복해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 많이 드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의 이 장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단일 기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건강이 차지하는 비율도 그만큼 높죠. 장이 약한 사람들이 되게 짜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죠. 우울감도 많이 생기고 장이 불편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있잖아요. 이 세로토닌이 나와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로토닌 전체의 90%가 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 거죠. 장이 튼튼해야 기분도 좋아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장 기능이 약해지면 단 음식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식욕이 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장에는 유산균이 살죠. 유산균이 음식을 분해해서 작용을 하면서 젖산을 내놓는데 그게 우리 인체 에너지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장이 약해져서 유산균이 활동을 잘 못하고 유해균이 증가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뭘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기름 많이 먹는 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 음식에 대한 갈망, 식욕이 더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려면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많이 드시면 좋거든요. 마늘, 생강, 고추, 후추 이런 것들 드시면 좋고, 또 양배추, 브로콜리, 순무 같은 십자화과 식물들도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총 좀 정화를 시켜주시면 장 기능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잦은 피부병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장에 이제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생깁니다. 장점막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 사이로 영양분이 들어오고 또 점액이 나가고 하는데 이게 장누수증후군에서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가 들어오기 쉽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나빠지면 피부병이 잘 생깁니다. 네 번째로는 또 체중 증가를 들 수가 있죠. 장에 유해균이 번성하게 되면은 이 장내 세균층이 망가지면 유산균이 줄면 퍼미큐티스라고 하는 비만 세균이 자란다고 하죠. 비만 세균이 자라면
우리 몸에 이제 지방 축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변비, 설사 이런 것들이죠. 수분 흡수, 수분 배출 이런 것이 잘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흡수를 해보면 변비가 되고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설사가 되고 그런 것이죠. 장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식이섬유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이섬유가 들어와야 유산균이 자라죠. 유산균이 자라야 장내 세균층이 균형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에 자라는 유산균 자체가 생물이에요. 유산균은 따뜻하지 못하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찬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또 장내 세균층 균형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 운동도 나빠지고 장이 긴장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변비가 되고 복통이 되고 또 장이 너무 과민하게 움직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핫팩 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핫팩을 대놓으면은 그 부분만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혈액의 유동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핫팩보다는 반신욕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장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장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